안녕하세요. 엄마표 코딩 채널의 엄마 멘토입니다. 오늘은 챗GPT의 최신 버전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다뤘던 챗GPT의 모든 활용법을 총 정리하고 또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활용법까지 추가해서 1시간 분량을 꽉 채운 챗GPT 완전 정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챗GPT를 바로 실무와 실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 활용법으로 나눠서 준비했고요. 또 챕터별로 구분을 해놓았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 고고! 일단 이 영상으로 챗GPT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챗GPT를 소개하자면요. 챗GPT는 작년 말에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챗GPT라는 AI와 채팅을 하면 업무, 학업,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AI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챗GPT의 결과물은 기존의 성과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이 챗GPT를 계기로 AI의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합니다. 그럼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챗GPT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답변을 주는데요. 이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입력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텍스트로 입력을 할 때는 보통 이 프롬프트 창에 프롬프트를 적게 되는데요. 이때 꼭 아셔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정보를 많이 입력할수록 더 구체적인 답변을 준다는 거예요. 또 역할을 부여하거나 내가 원하는 답변 방향과 지시사항을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 내용이 아니라면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질문하거나 정정 요청을 하면 답변 내용을 수정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챗GPT를 사용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입니다. 프롬프트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프롬프트 구성은 크게 시스템 프롬프트, 유저 프롬프트, 어시스턴트 프롬프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챗GPT의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특정한 성격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요. 또 특정 말투를 사용하고 내가 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답변하도록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유저 프롬프트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AI 챗봇에게 요청 또는 명령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저 프롬프트를 적으면 이미 정의해둔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다면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는 AI 챗봇이 생성한 답변을 의미합니다. 챗GPT의 답변 내용에 꼬리를 물고 대화를 진행해 나가시면 대화의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료 버전인 GPT 3.5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활용법을 여러 가지 알려드릴 예정이라 챕터 구분된 것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일단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자기소개서 포맷이 필요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직군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경험들과 경력을 활용할 건지 정도는 정해두신 상태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몇 자 이내로 작성하라는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요. 나의 경력, 경험, 장점과 보완점, 지원하려는 회사에 관한 정보, 직군, 지원 동기, 포부를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적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및 포부를 적어줬는데요. 생각보다 400자와 500자가 적은 글자 수라서 프롬프트보다 답변 내용이 더 짧았어요. 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내용으로 잘 적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점과 보완점 같은 항목이 있으면 함께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읽어보신 후에 자연스럽게 어투도 바꾸고 내용도 좀 건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의외로 정부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고 사업계획서의 양식이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어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작성 방법을 배워두면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스 메뉴에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챗GPT와 대화가 길어지면 앞에서 사용자가 부여했던 역할을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스 기능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좌측 하단에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를 클릭해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입력창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상단에는 챗GPT가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 미리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하단에는 챗GPT가 어떻게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식의 각 항목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 가이드를 참고해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작성해야 하므로 시스템 프롬프트에도 가이드 내용을 넣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챗GPT 프롬프트 디자인이라는 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시는 내용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스템 프롬프트 작성 예시입니다. 먼저 역할부터 살펴볼게요. 역할은 작성 목차에서 창업 아이템 개요 항목에 나와 있는 세부 항목의 내용을 복사해서 작성했습니다. 너는 우리 회사의 전략 기획 담당자로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계획서에 까지 쓰고 이 부분은 복사해서 붙여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 사업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부가 설명도 적어 넣었습니다. 이건 각자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야 하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감을 잡는 데에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회사 정보는요. 회사명, 대표자, 팀 구성, 개발 단계, 보유 기술로 나누어서 제 임의대로 적어 넣었습니다. 저는 1인 기업이라고 가정해서 팀 구성에 저 하나만 적었어요. 저는 이렇게 5가지만 적었지만 제가 추천해드린 도서에는 투자 단계, 주요 거래처, 협력사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어요. 이 회사 정보란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동과 평가는 제가 참고한 도서에 나온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이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 완료했고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80%는 하신 거예요. 이제 유저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게요. 사업계획서 양식에서 창업 아이템 개요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요의 각 항목들을 붙여 넣었고요. 항목 하나하나씩 요청할 건데 양식에 적힌 가이드의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었습니다. 이대로 요청해 볼게요. 요청하니까 제가 미리 적어놓은 시스템 프롬프트 내용을 참고해서 가이드에 따라 쭉 적어줬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꽤 잘 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시기보다는 적어준 내용을 바탕으로 가감하고 자연스럽게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2번부터 4번까지 쭉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청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요. 가이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이미 내가 적은 내용과 부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 회사와 사업의 상황에 알맞게 창업 아이템 개요 부분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개요 페이지의 마지막 항목으로 이미지 항목이 있거든요. 만약 유료 사용자시면 달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 예시로 로고와 앱 아이콘을 요청해 봤는데요. 유료 버전에서는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구나 하고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메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사업계획서도 작성한 마당에 업무 메일을 작성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프롬프트를 적어도 괜찮겠지만 유저 프롬프트로 이 정도로만 적어줘도 나름 괜찮은 답변을 줍니다. 챗GPT가 업무 메일을 바로 적어줬는데요. 몇몇 내용만 조금 손보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적어줬더라고요. 업무 메일을 쓰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 시간도 은근 걸리는 일인데 자주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는 창의적인 글쓰기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 가사, 삼행시, 동화, 소설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좀 어색하게 써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고 결국은 내가 좀 손봐야 합니다. 일단 한번 시를 요청해 볼게요. 어떠세요? 저는 시보다는 노래 가사에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잘 적어준 것 같습니다. 동화책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이 어색해서 결국 내용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고 문학적인 느낌으로 수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써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동화책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앞서 추천드린 도서에는 판타지 소설의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프롬프트를 적는 내용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챗GPT로 코딩에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챗GPT가 영어만큼 잘하는 게 바로 코딩이에요. 회원가입을 하는 웹사이트 페이지를 만들어줘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샘플 웹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버튼을 몇 개 만들어주고 페이지의 색상은 어떻게 해달라는 식의 구체적인 요청을 덧붙이면 더 잘 만들어줍니다. HTML 코드 말고도 CSS와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코딩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웹사이트를 당장 만들기는 어려울 테지만 이미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백지 상태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 비하면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겠죠? 챗GPT는 코딩을 공부하는 데 이용하기도 참 좋은데요. 다양한 예제를 만들어서 그 코드를 꼼꼼히 분석하고 따라서 코딩해 보거나 에러가 났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혹은 내가 이미 만든 코드에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코드를 수정하면 좋을지 이런 조언을 얻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파이썬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로 파이썬 기초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참고할 만한 책 한 권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나오는 예제와 비슷한 예제를 다양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나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식으로 바로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뒤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C나 C++, 자바는 배워봤지만 파이썬은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챗GPT 교육활동이라는 도서를 참고해서 파이썬 기초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코딩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웹 또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코드를 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컴퓨터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하기 위해 쓰는 중간 언어입니다. 특히 파이썬은 꽤 최근에 개발된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기존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배우기 쉽고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딩을 처음 배우는 중고등학생들이 이 파이썬으로 공부를 시작하고요. 현업에서도 파이썬을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파이썬 코드를 챗GPT로 만들어 보더라도 코드를 실행할 환경을 먼저 셋업해 둬야 하는데요. 내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정은 좀 길게 설명드려야 하거든요. 지금은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고도 웹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글 콜앱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되고 만드신 프로젝트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먼저 구글 홈페이지에서 콜앱을 검색해주세요. 여기서 구글 콜앱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새 노트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 창이 뜨지 않고 바로 이런 페이지로 넘어오셨으면 우측 상단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신 후에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선택하셔서 새 노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코드를 시작하거나 AI로 코드를 생성하세요. 이 부분에 코드를 작성해 주시는 건데요. 모든 코딩 실습의 시작은 헬로우 월드를 출력해보는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출력하는 파이썬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딱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조금 지나서 이렇게 실행 결과가 바로 밑에 뜹니다. 헬로우 월드가 잘 출력됐죠? 파이썬 공부를 하시다가 코드를 실행해 봐야 할 일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여기서 실행해 보세요. 이제 챗GPT 사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파이썬의 변수 개념과 자료형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변수는 어떤 값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데 이 값은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x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문법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equal은 같다는 뜻이 아닌 코딩에서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의 변수에 대입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x가 10이라는 값과 같다는 뜻을 의미하려면 이렇게 표기해야 합니다. equal이 2개 들어갔죠? 이번에는 자료형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게요. 자료형 종류로는 int, float, string, list, tuple, dictation, bool 등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기 전에 자료형을 선언해 주어야 하는데요. 어떤 변수에 대한 자료형을 선언해 주면 그 자료형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자료형에 맞는 값을 변수에 대입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코드가 있다면 x라는 변수는 int 자료형으로 선언하고
정수인 10이라는 값을 x라는 컨테이너에 집어넣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변수에 대한 자료형을 명시적으로 선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썬은 동적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자료형을 미리 선언하지 않더라도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즉시 변수의 자료형이 정해집니다. 챗GPT에게 예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코드를 실행하면 윗줄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위 코드에서 첫 번째 문장을 실행했을 때 x의 자료형은 int가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을 실행했을 때 x의 자료형은 float 타입으로 변경됩니다. 챗GPT도 답변으로 잘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작성해 볼게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료형 예시를 작성해줘. 답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주요 자료형의 종류와 어떤 경우에 쓰는 건지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어나가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제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챗GPT로 파이썬 기초 공부를 수월하게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챗GPT는 엑셀 작업을 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엑셀 함수와 기능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용할 엑셀 데이터는 이거인데요. 여기에서 데이터 범위를 확인하고 C열의 값이 서울이면서 B열의 값이 35를 넘는 행을 찾는 엑셀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ifError 함수를 이용한 식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카피 코드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 엑셀에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붙여넣자마자 결과가 바로 나왔네요.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서 확인해 볼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니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엑셀의 수많은 기능 중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같은 데이터에서 주소지가 평택인 셀만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기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줬고요.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서 해당 시트로 이동했고요. 해당하는 범위인 C열 전체를 선택했습니다.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을 찾았고요. 새 규칙을 선택하고요. 규칙 유형에서 포맷할 조건 선택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 없네요. 아마 이상하게 번역된 것 같은데요. 왠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이거인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3번 내용이랑 비교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셀값 선택되어 있고 동일함은 이퀄이겠죠? 값 입력란에 평택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서식을 선택해서 노란색으로 바꿔야 하니까 채우기에서 셀 색상을 선택해 볼게요.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원하는 대로 잘 되었네요. 번역한 내용이 엑셀 한국어 버전을 따라가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대로면 꽤 훌륭한 가이드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유용한 기능인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더라고요. 이때 필요한 VBA 코드 작성 업무를 챗GPT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코딩이어서요. 내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에러도 많습니다. 내 의도대로 VBA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려면 어떤 순서로 어떤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가능한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무료 버전에서는 파일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셀 정보에 대한 오타가 없어야 하고 작업할 범위에 대해서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업로드 버튼이 있어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챗GPT가 업로드한 문서를 참고해서 범위나 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설명하기 더 편하고 VBA 코드의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일단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부터 해볼게요. 파일 탭을 클릭해서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 칸에서 개발 도구에 체크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개발 도구 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 참고할 엑셀 문서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 기술 제품의 발급 부처가 제각각인데요. 이 발급 부처가 같은 셀끼리 병합하면 어느 부처에서 녹색 기술 인증을 발급해 준 건지가 한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발급 부처가 같은 셀끼리 병합하는 VBA 코드를 챗GPT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무료 사용자 엑셀의 경우와 유료 사용자 엑셀 프롬프트가 살짝 다른데요. 먼저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아래처럼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추가되죠. 어떤 엑셀 문서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적어주는 겁니다.
유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어떤 문서인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도 되는데 대신 마지막 줄에 범위에 관한 내용은 살짝 추가해줬습니다. 그래도 A3행부터 아래까지 라고 편하게 말해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받은 답변을 실행해 볼게요. 먼저 카피 코드를 클릭해서 VBA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요. 엑셀 파일에서 개발 도구 탭의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해서 VBA 창을 열어주세요. 삽입 탭에서 모듈을 선택하면 모듈 창이 뜨는데요. 아까 복사한 코드를 모듈 창에 붙여 넣어주세요. 이제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려고 하면 VB 프로젝트를 저장하려면 아니오를 누르고 파일 형식을 매크로 통합 문서로 바꾸라는 경고창이 나옵니다. 아니오를 클릭하고 파일 형식을 매크로 통합 문서로 바꿔줄게요. 이제 VBA 창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비주얼 베이직 옆에 매크로를 클릭해주세요. 방금 저장한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게 코드가 실행된 결과인데요. 처음 파일과 비교하면 병합이 잘 되었죠? 이런 식으로 챗GPT로 VBA 코드를 작성해서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업무 환경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을 하는 VBA 코드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요. 챗GPT를 엑셀에 활용하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엑셀 업무 자동화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챗GPT 플러스 엑셀 업무 자동화 정석 이 도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챗GPT는 내 공부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수학, 영어, 코딩, 사회, 과학 등 과목을 가리지 않고 과제 도움이나 문제 생성 및 풀이, 자격증 준비 등을 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단원평가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자료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과과정 2학년 2학기 시계보기 단원평가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처음엔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만들어줬어요. 다양한 유형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좀 섞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써놓고 쌍둥이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도 만들어줍니다. 유료 사용자이신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쓰지 않고 문제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 건 좀 아쉽지만 비슷한 문제를 내보려고 할 때 아이디어를 얻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교육 중에서도 특히 영어 쪽으로는 손색이 없어요. 사실상 영어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는데요. 예전 챗GPT 영어 공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어 지문을 가져와서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제를 내거나 영문 기사를 지문으로 쓸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정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예시 문장도 만들어달라고 하고요. 영어 문법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스피킹 시험에 쓸 예상 답변을 만든 다음 구글에서 내추럴 리더를 검색하셔서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 버전이어도 영어로 말하고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서 전화 영어나 스픽 같은 영어 회화 앱 대신으로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챗GPT 앱은 안드로이드, iOS용으로 모두 나와 있는데요.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웹에서 쓰는 것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음성 입출력 기능은 아직 앱에서만 되더라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한국어, 영어 모두 가능합니다. 다른 국가의 언어도 꽤 많이 된다고 하네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꽤 재미있고요. 방금 교육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대화하시는 경우에는 영어 회화 공부에 정말 유용합니다. 매일 출퇴근 길에 챗GPT 앱 실행시켜서 짧게 영어 공부하시면 좋겠죠. 영어 대화에 자신이 없으시면 나는 한국어로 말할 테니 넌 영어로 대답해줘 라고 요청하면 계속 혼자서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리스닝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챗GPT 플러스 사용자, 즉 유료 사용자가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료 버전은 GPT-4 터보를 이용하시면 무료 버전에서 되는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기는데요. 지금부터는 유료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유료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는 그림 그리기, 웹 검색, 플러그인, 고급 데이터 분석, 마이 GPTs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달리3, 빙,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은 GPT-4 터보에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따로 사용 설정을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지 3시간에 40개의 메시지만 보낼 수 있다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또 프롬프트 입력 분량이 기존 3,000단어에서 현재 300페이지 정도로 크게 확장되었고요. 2023년 4월 데이터까지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그려주는 달리3 활용법부터 살펴볼게요. 달리3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데요. 프롬프트 창에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설명해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진 분위기, 그릴 대상, 대상의 배치, 사진 구도, 스타일, 사진 비율 이런 정보들을 적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느낌에 더 가깝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달리3의 장점은 한글로 프롬프트를 적어도 또 간단하게 적어도 상세한 묘사를 추가하고 영어 프롬프트로 바꿔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요청할 때마다 다른 그림을 그려주긴 하지만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요청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볼게요. 항공사진 구도로 따뜻한 느낌의 미니어처 도시 1:1 비율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줬는데 달리3가 만들어준 결과물은 제대로 나왔죠? 달리3가 덧붙여준 프롬프트 내용을 살펴보시면 장난감 세트장과 닮아있고 작은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준 내용이 내가 생각한 이미지와 다르다면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미니어처 서울을 빈티지 스타일로 표현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달리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지난 달리3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익선동이나 북촌 한옥마을이 이런 느낌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서울 대표 장소들인가 봐요. 자, 그리고 달리는 그림에 영어 글씨를 써줄 수 있어요. 아직은 오타가 자주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림에 글씨를 적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달리에게 제 채널의 로고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달리가 로고를 만들어줬는데 첫 번째 로고가 꽤 마음에 드는데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다시 요청했습니다. 달리가 로고 2개를 다시 만들어줬는데 아까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직 로고 디자인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다면 챗GPT가 만들어준 로고를 참고해서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T-4에서만 만들 수 있는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빙으로 웹 검색을 하는 건데요. GPT-4 터보가 2023년 4월까지 업데이트되기는 했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새로운 일들도 매일 일어나잖아요. 이 단점을 빙이 완벽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2023년에 오픈 AI CEO가 바뀐 적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을 살펴보시면 챗GPT가 알고 있는 최신 정보가 2023년 4월까지이므로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니까 최신 정보를 검색해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영어로 쭉 적어 내려가길래 한글로 답변해달라고 얘기했고요. 샘 알트먼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미라 무라티가 임시 CEO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복귀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료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은 바로 플러그인인데요. 플러그인은 챗GPT 안에 외부 서비스를 모아 챗GPT의 성능을 높이는 일종의 추가 확장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6개월 전에 제가 플러그인에 관한 영상을 2개 올렸었는데 이때 플러그인을 총 6개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런데 GPT-4 터보가 업데이트되면서 반년 만에 필요 없어진 플러그인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SQL PDF, 웹파일럿, 울프럼 이렇게 3가지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기능은 이제 GPT-4 터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파일 업로드 기능, 분석 기능, 웹 검색 기능으로 모두 해결돼요. 이 플러그인들이 원래 어떤 기능을 제공했는지 살짝 보여드리고 GPT-4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SQL PDF는 내 컴퓨터에 있는 PDF를 요약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역할은 GPT-4의 파일 업로드와 분석 기능 이 2개가 생기면서부터 이 플러그인 없이도 간단하게 해결되는데요. 이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PDF를 첨부하고 요약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 기능을 알아서 이용하고 답변을 내놓습니다. 핵심 내용을 분리 포인트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더 보기 좋게 정리해줍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해 볼 건데요. 분리 포인트 내용을 포함하고 예시 문장을 5개 넣어서 블로그 글로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나왔어요. 블로그에 그대로 가져다 붙이기에는 내용이 너무 짧기는 한데 그래도 포스팅을 쓸 때 처음 큰 틀을 잡아나가는 정도로 이용하기에는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울프런 플러그인은 기존 챗GPT의 약점이었던 수학 계산을 훌륭하게 대신해주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GPT-4 터보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분석 기능으로 어려운 수식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적분 문제를 하나 만들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미적분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줍니다. 잠시 잊고 지냈던 미적분이었는데 풀이해준 걸 보니 기억이 조금 되살아나더라고요. 웹파일럿 플러그인은 웹 검색용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GPT-4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빙과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서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살아남은 비디오 인사이트 플러그인을 살펴볼 건데요. 비디오 인사이트는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먼저 플러그인을 어떻게 검색하고 설치하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GPT-4를 눌러서 플러그인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옆쪽의 메뉴를 누르고 플러그인 스토어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비디오 인사이트를 검색해줄게요.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해줍니다. 이걸 누르면 몇 초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미 비디오 인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 화면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멈춘 이후에 비디오 인사이트 홈페이지로 이동되실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런 메시지가 챗GPT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이렇게 비디오 인사이트 옆 체크박스가 체크된 거 확인해 주시는데요. 이게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총 플러그인 3개까지 동시에 활성화 시키실 수 있어요. 다른 걸 쓰시려면 쓰시던 거는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사용 준비가 되신 건데요. 그럼 이제 제 최근 영상 링크를 복사할게요. 영상 주소를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고 이 영상을 요약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인사이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약을 쭉 써줬네요.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으로서 평을 하자면 정말 요약을 꽤 잘해줬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오타가 좀 보이긴 하지만 이건 제 딕션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 내가 바쁜 사람인데 요약본을 살펴보고 내가 시간을 써서 볼만한 영상인가를 확인해보고 싶을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챗 위드 PDF는 웹 URL 주소가 있는 PDF 파일을 요약해주는 플러그인이고요.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 GPT-4에게 PDF 파일을 요약해달라고 하면 빙으로 검색을 시도하다가 에러가 나버립니다. 그런데 챗 위드 PDF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에러 없이 이렇게 잘 요약해줘요. 또 스칼러 AI는 논문을 찾아주는 플러그인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최근 논문을 검색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논문 4개를 보여주고 하이퍼링크도 제공합니다. 링크를 눌러보면 논문을 다운로드하고 관련 그림 자료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시켜줘요. 논문을 검색할 때 쓰기에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추가로 플러그인을 2개 더 추천드릴게요. 익스피디아는 여행에 관련한 추천 장소를 찾고 예약할 때 쓰기 좋은 앱인데요. 예약하기를 누르면 익스피디아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바로 예약할 수도 있어서 좋은데 해외 서비스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카약도 비슷한 서비스인데 익스피디아나 이것 중에서 더 편한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블리오 인베스트는 주식을 분석해주는 플러그인인데요. 최근 주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를 분석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성과 설명, 성장 지표, 애널리스트 의견까지 쭉 적어주었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어서 눌러보니까 테일러 사이트로 이동하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차트와 재무 비율이 쭉 나와 있고 최근 52주 가격 등락 수준도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께는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유명한 플러그인들이 있으니 플러그인 스토어의 파퓰러 탭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유용한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GPT-4 터보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베타 서비스로만 제공되던 기능인데 터보에서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기능의 이름도 그냥 분석으로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파일 업로드, 이미지 입출력, 데이터 분석, 이미지 편집 및 변환, PPT, QR코드, 워드 클라우드 생성 등의 여러 작업이 이 분석 기능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엑셀 파일을 하나 업로드하고 이걸 설명하고 분석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 기능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답변을 주었는데요. 이 파일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분석 결과는 어떤지를 쭉 써주었어요. 녹색 기술 제품 중에 가장 흔한 제품이 뭔지, 어떤 기관이 가장 많이 녹색 기술 제품 인증을 요청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인증을 가장 많이 발급해줬는지 등을 분석해줬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하나 요청해 볼게요. 예전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파이썬 코드만 띡 던져줬었는데 이제는 그래프를 여기에 바로 그려줍니다. 그런데 데이터 글자가 이렇게 깨져 있는데요. 이때는 무료 폰트를 하나 다운받아서 폰트를 하나 업로드해주면서 폰트를 이걸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 때 어떤 분께서 감사하게도 이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와, 이제 정말 보기 좋은 그래프가 됐죠? 이번에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PPT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이번에는 시간이 살짝 걸렸는데요. 대신 이렇게 PPT 다운로드 링크를 주었습니다. 눌러서 한번 저장해 볼게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석 내용이 짧아서 그런지 PPT도 짧고 디자인도 예쁘진 않은데요. 어색한 부분은 좀 다듬고 디자이너를 눌러서 디자인도 좀 바꿔주면 좀 더 그럴듯해집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만 해주는 것도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표나 그래프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 분석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를 업로드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분석해달라고 요청해봤더니 시장 동향이나 뉴스 같은 추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잘 캐치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 PPT 내용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해달라고 해볼게요. 에러가 중간에 한번 났었는데 다시 시도하더니 이렇게 컬러풀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내 컴퓨터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이미지 하나를 업로드해서 이걸 움직이는 GIF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쇼 워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고 이걸 실행해서 결과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최종 결과물을 내놓았고요.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이퍼링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때 한 번에 요청한 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줘, 이미지 크기를 줄여줘, 투명도 조정 대신 뿌옇게 만들어줘 하면서 몇 번 수정을 거친 후에야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QR코드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챗GPT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홈페이지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QR코드와 다운로드 링크를 짠 하고 만들어줬어요. 제대로 만들어줬는지 핸드폰으로 잠시 확인해 봤는데 챗GPT 주소가 제대로 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기능을 하나 꼽으라면 이 분석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GPT-4 터보는 3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테스트 내용은 최근 영상과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이전 영상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3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실제로 입력하고 소화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300페이지짜리 무료 PDF를 못 찾아서 대신 196페이지짜리 갤럭시 사용 설명서 PDF를 업로드하고 요약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페이지와 차례를 확인해 보니까 챗GPT가 잘 요약해준 것 같아요. 이번엔 155페이지의 T-로밍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PDF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155페이지의 내용도 잘 읽어오는 것 같아요. 300페이지 문서로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이 정도 분량도 잘 소화해낼 것 같습니다. 또 멀티모달이 가능해졌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입출력을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음성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아직 음성 입력은 챗GPT 앱으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 입력은 웹에서도 되는데요. 이렇게 재료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서 이 재료로 뭘 만들 수 있을지 물어보면 음식 메뉴를 추천해주고, 고장난 기계 사진을 찍은 다음 고장난 부분을 그리기 도구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MyGPT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MyGPT는 챗GPT가 제공하는 기능과 내 콘텐츠를 결합한 나만의 챗봇을 의미하고요. 원래 챗봇을 개발하려면 코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코딩을 하나도 몰라도 GPT 빌더라는 프로그램이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챗봇을 대신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픈AI가 조만간 GPT 스토어를 열어서 인기 앱은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여서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바로 만드셔야 한다고 길게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어떤 앱을 만들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익스플로어를 눌러서 오픈AI가 자체적으로 만든 챗봇들을 살펴보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24년 핫해질 GPT 100개 미리 보기로 검색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GPT를 만드는지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주소는 더보기란에도 적어둘게요. 이제 나만의 GPT를 실제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방금 익스플로어로 들어왔었죠? 여기서 Create a GPT를 눌러주세요. Create 탭은 대화를 하면서 챗봇을 만들어가는 방식이고요. Configure는 설정 탭인데 빈칸을 채우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저는 Create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GPT 빌더가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GPT-4 터보를 테스트할 때 이용했던 갤럭시 사용 설명서를 업로드하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GPT 빌더가 요청을 듣더니 GPT 설명을 업데이트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GPT의 이름을 한번 정해보자고 합니다. 갤럭시 가이드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해서 한국어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줬는데요. 달리가 만들어준 거니까 영어를 그림에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갤럭시라는 글자를 넣어달라고 해볼게요. 와, 제가 생각한 이미지로 딱 만들어줬는데요. 이대로 할게요. 또 이번에는 업로드한 PDF 파일에서 답변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물어봐서 이런 곤란한 상황에 답변할 멘트를 정해줄게요. 이번엔 좀 어려운 걸 물어봐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대신 설정을 확인한 후 영어로 쓰여있는 질문 예시와 설명을 한글로 번역해서 세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얼추 세팅이 된 것 같은데요. 컨피규어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요청한 대로 한글로 변경이 잘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GPT 이름, GPT 간략한 설명, 사용 지침이고요. Conversation Starters는 이 GPT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질문 예시들입니다. Knowledge 밑에 업로드 파일즈를 눌러서 필요한 파일들을 업로드하시면 되고요. Capabilities는 능력인데 챗GPT가 기본으로 탑재한 기능 중 어떤 기능을 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웹브라우징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생성 기능이 필요하시면 달리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코딩이 필요하시면 코드 인터프리터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액션스를 쓰면 외부에서 API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갤럭시 초기 세팅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너무 짧게 알려주더라고요. 뭔가 의아해서 사용 설명서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 아래 쓰인 내용들도 다 초기 세팅 방법인데 이런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 기기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법을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잘 대답해줬어요.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갑자기 에러가 나더라고요. 일단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저장해 볼게요. 우측 상단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갤럭시 전체 모델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업로드한 게 아니라서 공개로 설정하지 않고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옵션을 선택할게요. 이제 Confirm을 눌러주면 이렇게 내가 만든 GPT가 뜹니다. 질문 예시를 하나 눌러봐도 잘 대답해주는데요. 대충 만든 거지만 왠지 뿌듯하네요. 자, 어떠세요? 이번 영상은 총정리인 만큼 영상이 진짜 길었는데요. 다양한 활용법들을 담은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4년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